네,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잠깐 중간에 50항에서 끊겼죠. 그 해설의 그 둘째 단락,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제 50항에 한글 맞춤법 50항의 해설의 둘째 단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자 띄고 찌기와 띄고 달걀 띄고 삶기 이렇게 띄 수 있습니다만 와와 같이 접속 조사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뒤 붙였을 수 있다. 그래서 감자찌기 붙이고 그 다음에 띄고 달걀 삶기 이렇게 붙이는 것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구 만들기와 기구 다루기도 마찬가지고요. 도면 그리기와 도면 읽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다 띄었어야 됩니다만 이렇게 그 접속 조사가 있을 때 앞뒤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여름 채소 가꾸기 이렇게 여름 띄고 채소 띄고 가꾸기라고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름 채소 가꾸기 앞에 것 이렇게 붙여 쓰는 것 전문 용어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그게 이제 50항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고 앞에 게 허용 뒤에 게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보시면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름다운이 노래만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아름다운이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뒤를 붙여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아름다운이 노래만 수식을 하는지 아니면 노래 부르기, 예, 전체를 수식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앞에 것만 붙여 쓴다라는 그런 노래 부르기는 띄어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만 하면 좀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아름다운 노래, 예, 부르기 이런 말이 있을 때, 자, 아름다운이 노래만 수식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 부르기 요거를 붙여버리면 그러면 노래 부르기 전체를 수식하는 것처럼 잘못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은 노래만 수식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노래 부르기를 띄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여간 어디를 이제 수식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하여간 띄어쓰는 것, 예, 뭐 하여간 띄어쓰는 게 허용이 되고 띄어쓰는 게 허용이 안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요 아름다운 같은 거는 노래를 수식을 하는 거니까, 노래만 수식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도 요 기르기라는 게 바닷말과 물고기 둘 다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물고기 기르기를 붙여버리면은 이게 바닷말 앤드 물고기 기르기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와 기르기를 띄었을 때만 바닷말 기르기와 물고기 기르기가 되므로, 그래서 그 앞에 게 틀리고 뒤에 것만 맞다고, 물고기 기르기를 띈 뒤에 것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그 아래 보시면 마지막 것, 감자찌개와 달걀 삶기 이렇게 그러니까 조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앞뒤 붙여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예, 하지만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게 허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찌개와 달걀 삶기 이렇게 앞에 것, 예, 붙여 쓰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감자 띄고 찌개와 띄고 달걀 띄고 삶기 이런 식으로 쓴, 예, 다 띄어 쓰는, 예, 뒤에 것, 그게 오히려 원칙입니다. 앞에 거 허용이고요. 둘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연습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예, 풀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훅 뛰어 넘어가지고 이번에는 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우리 한글 맞춤법,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6장 그 밖의 것을 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 50이랑 이와 희의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1항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희로만 나거나 이나 희로 나는 것은 희로 적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사에 이가 붙는지 희가 붙는지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예, 그래서 이 희를 이제 구분한 것인데, 자, 50이랑 내용 읽어보세요.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희로만 나거나 이희로 나는 것은 희로 적는다. 자, 이게 지금 이로 발음이 되는지 희로 발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이로 나면 이로 적고 이나 희로 나면 그러면 희로 적는다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적어 놓으면 너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어떤 좀 영감이나 힌트를 얻을 수가 없는, 예,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 규정이 50이랑이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래 해설에
요 이나 히를 붙일 수 있는 8가지 구별할 수 있는 이와 히를 구별할 수 있는 8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5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에 여러분들 요 규정 중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깨끗이, 버젓이 이렇게 할 때 이를 붙이냐 히를 붙이냐, 시옷 다음에는 이를 붙인다 배우신 적 있죠? 우리 2주차 때 시옷 다음에 이를 붙인다는 걸 배우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8가지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또 7가지 합쳐가지고 8가지 한번 오늘 지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로만 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면 가부시, 깨끗이, 나부시,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드시,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자, 여기까지 다 보시다시피 시옷 뒤네요. 시옷 뒤니까 다 이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자, 여기까지는 다 뭔가요? 비읍 불규칙이네요. 비읍 불규칙이 비읍이 우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위, 고위, 날카로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에 천연스러이가 천연스레로 바뀔 때 배우셨죠? 비읍 불규칙의 경우에는 이가 결합을 합니다. 부사를 만들 때 이가 결합을 하니까 그래서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적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건 하다가 붙지 않는 것이죠. 많다, 적다니까 이럴 경우에는 하다가 붙지 않을 때는 또 역시 이가 결합을 합니다. 만하다, 적하다가 아니니까 요거는 헛되하다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적이, 헛되이 이런 식으로 이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즉 하다가 붙지 않는 곳에는 이가 결합을 합니다. 반대로 하다가 붙는 곳에는 히가 결합을 한다는 것을 반대로 또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다음에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첩어 명사 뒤에 겹겹, 번번, 일일 이런 식으로 첩어 명사 뒤에서는 또 역시 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가 몇 가지 규정들을 좀 요 예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래 해설에 정확하게 좀 규정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적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 1번 보시면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에서 그렇게 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간간 플러스 이, 겹겹 플러스 이, 골골사사 플러스 이, 곳곳 플러스 이, 길길이, 나날이. 자, 이 길길이까지가 여기가 이제 첩어 명사군요. 나날이, 다달이 이런 경우는 원래 날날이죠. 그 다음에 달달이죠. 그런데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면서 준첩어가 되는군요. 완전히 똑같은 첩어가 아니라 비슷해지는 준첩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뒤에 이를 결합을 시킵니다. 나날이, 다달이 이런 식으로 땀땀이, 목목시, 번번이 이런 것들은 다 첩어 명사 뒤네요. 하여간 첩어나 준첩어 명사 뒤에서는 이를 결합시킨다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시옷 받침 뒤를 보도록 할게요. 기우시, 낙은 나긋이, 남짓이, 뜨듯이, 버젓이 이렇게 깨끗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었죠. 하여간 시옷 받침 뒤에서는 비록 깨끗하다, 하다가 결합한다 하더라도 시옷 뒤에서는 무조건 이를 결합을 시킨다라는 그런 규정인 겁니다. 2번이. 그래서 시옷 받침 뒤에서는 무조건 이를 결합을 시킨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시면 비읍 불규칙 용언의 어간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이런 식으로 가볍다, 괴롭다, 기껍다, 너그럽다,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비읍 불규칙 뒤에서는 위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가 결합을 한다. 그래서 가벼위, 괴로위가 아니라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스러이가 나오네요. 스러이. 스러이는 스레로 또 줄어들 수도 있죠. 준말에서 배웠었죠. 하여간 어쨌든 이가 결합을 한다. 스럽다. 비읍 불규칙 이가 결합을 한다. 부사를 만들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하다가 붙지 않은 용언 어간디를 보도록 할게요. 같하다, 굿하다, 길하다, 깊하다, 높하다 이런 거 아니죠. 같다, 굳다, 길다, 깊다, 높다 이런 식으로 다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결합하지 않는 곳에는 다 이를 붙여서 같이, 굳이, 길이, 깊이 이런 식으로 이를 결합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뚜기, 일찍이, 희죽이
예, 5번 같은 경우에는 곰곰 생각했다, 더욱 많다, 뭐 생긋 웃다 이런 식으로 곰곰, 더욱, 생긋, 오뚝, 일찍, 희죽 이런 것들이 다 독립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독립이 가능한 것 뒤에서는 이가 결합을 한다. 예, 그래서 예,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이런 식으로 이가 결합을 해서 이를 붙여주고요. 또 이제 그 한글 25항, 한글맞춤법 25항 2를 참조하라고 그랬는데 요게 그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더욱에 이가 결합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더욱이 독립이 되면 받침을 내려 쓰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서 더욱 이로, 더욱이가 아니라 더욱 이로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부사 뒤에는 이가 결합을 한다. 예, 그리고 이가 결합을 할 때는 그렇게 또 받침을 내려 쓰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이나 히로 나는 것 8가지 규정 배운다고 그랬는데요. 5가지 배웠고요. 그럼 이제 3가지만 남았네요. 3가지는 히로 나는 것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히로만 나는 것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좋기, 특히, 엄격히, 정확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아래 해설 보시면 히로 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 1번 하다가 붙는 어근. 자, 하다가 붙을 때는 히가 결합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단 예외가 있죠. 시옷 받침 뒤에서는 하다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저기 예외가 나와 있네요. 단 시옷 받침은 제외한다. 시옷 받침 뒤에서는 이가 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좋기, 엄격히, 정확히, 간편히, 고요히, 공평히, 과감히, 급급히, 꼼꼼히, 나른히, 능히, 답답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극하다,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극하다라는 말. 이건 참 하여간 사전에 극하다가 있어요. 있으니까. 하여간 그 하다가 붙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엄격하다, 정확하다, 간편하다, 고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 하다가 결합할 수 있는 것 뒤에는 히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저히, 무단히 등은 하다가 결합한 형태가 널리 사용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도저하다, 무단하다. 이런 말들이 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사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시겠습니다만 하여간 도저하다, 무단하다가 사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히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무단히가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깊숙이 있죠, 깊숙이. 깊숙이는 깊숙하다라는 말이 돼요. 깊숙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숙이로 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하여간 좀 깊숙이는 깊숙하다가 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깊숙이로 쓴다는 것 요거 좀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기 옆에 거 볼까요? 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가 줄어진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하다, 특별하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익숙히, 특별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줄어져 가지고 익히, 특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익하다, 특하다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익숙하다, 특별하다에서 줄어진 익숙히, 특별히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히를 그냥 붙여준다. 원래 본말에 따라서 저기 준말에 히를 붙여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히, 특히 그렇게 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은 어근에 부사와 전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에는 이거진 발음대로 히로 적는다. 자, 그래서 작히. 이게 작다에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붙지 않은 어근입니다만 예전부터 작히 이렇게 써왔으니까 그래서 작다에서 온 것 같지도 않고 이 뜻은 작히라는 것은 어찌 조금만큼만 오죽이나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하여간 작다에서 왔다는 것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관용적으로 작히라고 했기 때문에 작히라고 쓴다. 작하다라는 말은 없지만 작히라고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작히라고 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가지 규정 중에 저기 제일 마지막 규정 요거 히로 나오는 것 3번 규정은 작히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히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실까요? 3번 보시면
요거 저기 그 이나 희로 나는 것, 이것도 뭐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르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뭐 이런 식으로 이나 희나 둘 다 발음되는 것은 다 희로 적는다. 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희로 적습니다만 다 대부분은 다 그 희로 나는 그런 1, 2, 3번 그 저기 그 규정 중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하지만 열심히 있죠. 앞에서 다뤘지만 열심히 같은 경우에는 열심하다는 말이 사전에 없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라고 그렇게 좀 써주는 그런 좀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이와 하다가 물론 하다가 붙습니다만 예외적인 깊숙이와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붙습니다만 또 히를 붙이는 열심히 요것만 예외적으로 두 개 좀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하다가 결합하고 그러니까 예, 그 저기 그 히를 써준다라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1번 2로 적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1번 첩어 명사 뒤에서 자, 그 간간이 예, 그 첩어 명사 뒤 첩어나 준첩어 명사 뒤에서는 이를 결합시키기로 했죠. 그러니까 간간이 앞에 게 맞고요. 번번이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참고 보시면 넉넉이와 넉넉히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는 넉넉하다네요. 넉넉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첩어 명사가 아니라 어근이에요. 어근.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입니다. 이럴 때는 하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히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넉넉히는 예, 하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넉넉히 히를 붙여줘야 된다. 요거 넉넉은 명사 아니다. 예, 그래서 넉넉히라고 써준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시옷뒤를 보도록 할게요. 기옷이, 기옷히, 빠듯이, 빠듯히 이런 식으로 시옷 뒤에서는 이를 붙인다. 그래서 기옷이, 빠듯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읍 불규칙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다죠? 네, 가볍다.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비읍 불규칙은 이를 결합을 시킨다. 그래서 가벼이, 너그러이, 너그럽다, 너그러이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하다가 안 붙는 동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하다, 헛되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요걸 때는 그 하다가 붙지 않으면 이를 결합을 시킵니다. 길이, 헛되이 둘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부사 뒤를 보겠습니다. 부사 뒤에 곰곰 생각했다, 희죽 웃었다 라는 식으로 곰곰 희죽이 부사예요. 독립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를 붙여주면서 받침 내려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곰곰이, 희죽이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히로 적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하다가 붙는 명사, 동사 뒤에선 물론 시옷 받침을 제외하고 시옷 받침 뒤는 제외하고 하여간 하다가 붙는 동사 뒤에서는 다 히를 붙인다. 그래서 엄격 히가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가 맞고 열심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열심히를 붙여준다.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깊숙이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인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히 부사가 줄어든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히가 익히가 될 때 익숙하다가 있으니까 익숙히죠. 그런데 이게 줄어서 익히가 될 때 그냥 히 붙여준다. 특별하다가 특별히가 되고 여기에 또 이게 줄어서 특히가 될 때도 역시 그냥 그 히 붙여준다. 거기에 따라서 익히, 특히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 발음대로 그래서 자기와 자키가 있네요. 이거는 뭐 그 어원이 불분명하고 예전부터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자키라고 불러왔으니까 요거는 그냥 자키라고 하기로 했다에 따라서 그렇게 작이가 아니라 자키 뒤에 걸로 써준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조금만큼만 오죽이나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52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늘맞춤법 52항 볼게요. 본음과 소금의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 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소금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자, 원래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본음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좀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오히려 원칙으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본음으로 나는 것과 소금으로 나는 것 보도록 할게요. 자, 승낙과 그 다음에 수락, 쾌락, 허락이 있네요. 자, 여기 낙자 보세요. 한자 낙자가 다 똑같은데요. 승낙에 낙자가 원래 맞습니다만 수락, 쾌락, 허락 이렇게 얘기할 때는 락자라고 발음을 하네요. 그런데 이런 걸 맞게 한 거예요. 낙자가 맞습니다만
낙자가 본음이고요. 락자가 소금입니다. 낙자가 원래 발음 맞고요. 락자가 잘못된 발음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발음 소금을 이것을 원칙으로 삼은, 이것을 맞는 걸로 삼은, 그런 예외적으로 맞는 걸로 삼은, 예전부터 왜냐하면 그렇게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맞는 걸로 삼은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낙이 맞고요. 승낙도 맞습니다만, 이거 본음으로 내는 것 맞습니다만, 수락, 쾌락, 허락, 이렇게 얘기하는 락자, 요거 저기 다 맞게, 저기 소금으로 나는 것을 맞게 처리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수낙, 허낙, 저기 쾌낙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본음으로 발음하는 건 틀려요. 틀리니까 소금으로 나는 것만 맞게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저 쾌락 있죠?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아주 클럽 가가지고 막 즐거운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그런 쾌락이 아니고 요거는 저기 저기 흔쾌히 수락한다는 뜻입니다. 흔쾌히 수락한다는 그런 쾌락이라는 것, 그 뜻이 다르다는 것. 뭐 물론 이제 클럽 가가지고 즐거운 그것도 쾌락이 맞습니다. 쾌락이 맞는데 그거는 한자가 달라요. 즐거울 낙자예요. 이거는 이제 저 받아들인다는 그런 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쾌락이라는 것, 우리가 즐거운 것과는 뜻이 다르다는 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만난, 곤란, 논란 요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난자네요. 난자. 난자가 요게 원래 난자가 맞아요. 만난할 때 난자가 맞습니다만 곤란하다.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이제 란자라고 그렇게 잘못 발음하는 것만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곤란, 논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그다음에 안녕, 이거 원래 영자거든요. 영자인데 의령, 회령할 때 그럴 때는 령자라고 그렇게 쓰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령, 회령, 의령, 회령. 요거는 저기 다 지역 이름이에요. 저 의령은 이제 경상도에 있고요. 회령은 이제 북한에 있는데 하여간 요런 건 다 령자라고 그렇게 잘못 발음하는 것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노자거든요. 원래 이게 노자인데 대로 희로애락 할 때 그때는 로자라고 잘못 쓴 것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노도 틀리고요. 대로라고 써야 되고 희노애락 틀립니다. 희로애락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이라고 로가 잘못된 발음입니다만 그거를 오히려 그것만 맞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희로애락이 맞고 희노애락 틀립니다. 그 다음에 토론, 의논이 있네요. 요거 저기 토론이 맞고요. 토론, 원래 론자죠. 그런데 의논을 이제 맞게 하였는데 의논은 이제 잘못된 발음이지만 맞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2015년인가 그때 의론도 맞게 했어요. 의론. 그래서 원래 의논만 맞았습니다만 의론은 하여간 두 가지 좀 뜻이 다릅니다. 의논 같은 경우에는 회의의 뜻이고 의론 같은 경우에는 의견의 뜻이에요. 그래서 안건, 의견의 뜻으로 그렇게 의론도 맞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회의할 때는 의논이 맞다. 잘못된 발음 의논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 60, 5, 6월, 6월 이것도 원래 6자죠. 6자입니다만 5, 6월 그 다음에 6월 할 때 유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것을 잘못된 발음이지만 그때는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6월이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목재, 모과도 역시 목자죠. 나무 목자입니다만 모과 할 때는 모라고 그렇게 잘못 발음하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요거는 십자죠. 그런데 시방정토, 시왕, 10월 할 때 시방정토, 시왕 같은 경우는 다 불교 용어고요. 10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6월과 마찬가지로 6월, 10월이라고 해줘야지 6월, 10월이라고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8일, 이것도 저기 팔자입니다만 초파일 할 때 이것도 불교 용어죠. 초파일 할 때 파라고 그렇게 잘못 읽는 것만 맞게 했습니다. 초팔일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이 밖에도 불교 용어에 보리, 제공, 이런 거 보시면 자, 이게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기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 이게 원래
보리의 리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공할 때 제자가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불교 용어를 얘기할 땐 보리라고 그렇게 읽는 것을 맞게 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리라고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량, 이것도 이제 원래 도장, 장자죠. 마당 장자인데 무예를 닦는 곳은 도장이라고 하지만 이 불교 용어로서 불도를 닦는 깨끗한 마당, 즉 사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도량이라고 그렇게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도량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 공포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원래 그 포자거든요. 포자인데, 보시, 불교 용어로 보시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시혜를 주는 거죠. 저 적선할 때 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걸 보시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 포자가 아니라 보자라고 그렇게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시가 아니라 보시가 맞습니다. 이런 것 따위라든가 아니면 예를 보시면 본댁, 시댁, 댁내. 원래 그 댁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댁이 한자라는 거 아셨어요? 예, 모르셨죠? 예. 이게 원래 자택할 때 택자예요. 택자가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본댁, 시댁, 댁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댁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읽는 것, 댁이 뭔데, 예, 뭐 시댁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잘못 읽는 그 발음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댁, 시댁, 댁내는 댁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란, 그 다음에 단심 볼 때 이게 단자거든요. 근데 모란꽃 할 때는 모란이라고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과 동굴이 있네요. 이게 원래 동자거든요. 동자인데 통찰력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통찰이 그 통자로 이렇게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탕, 설탕, 당분이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이거 원래 당자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탕, 설탕 할 때는 탕자라고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등과 같이 소금으로 적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아래 참고 보시겠습니다. 위의 쾌락은 남의 부탁이나 요청 따위를 기꺼이 들어줌의 뜻으로서 유쾌하고 즐거움 또는 그런 느낌의 쾌락, 요 한자가 달라요. 이런 것과 동음이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쾌락과 흔쾌히 수락한다는 쾌락은 다른 단어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건 낙자라고 원래 읽어야 맞습니다만 쾌락이라고 흔쾌히 수락할 때 쾌락이라고 소금으로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쾌락의 락은 원래 발음이 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령은 경상도에 있는 곳이고 회령은 함경북도에 있는 곳입니다. 지명입니다. 원래 영자입니다만 이렇게 지명을 읽을 때는 령자로 그렇게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의 최고의 지혜인데 약간 뭐 리자로 제자입니다만 리자로 읽는 것을 맞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도장은 태권 도장에서 쓰이고 도량은 불교에서 도를 닦는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량 이렇게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 이거는 이제 적선 시의 따위를 이제 가리키는데 이거는 이제 포시, 원래 포라고 읽어야 되죠. 그런데 그 보시라고 그렇게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원래 낙자 있죠? 낙자, 승낙일 때는 제대로 읽는 승낙이 맞아요. 그렇지만 수락, 쾌락, 허락할 때는 요거는 락자로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락, 쾌락, 허락 뒤에 게 맞고요. 다음에 난자 보겠습니다. 가난, 난자가 이제 원래 맞습니다만 곤란, 논란할 때는 란자라고 그렇게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자 보시면 안녕, 맞습니다만 의령, 회령 이렇게 지명 얘기할 때는 령이라고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 이거는 이제 분노, 노자가 맞습니다만 대로 크게 화를 낸다든지 희로애락, 희로애락 즐거움, 그 다음에 그 노함, 분노함,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그 희는 이제 기쁨이군요. 락은 이제 즐거움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좀 순간적이고, 즐거움은 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더 연속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좀 다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은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시간의 좀 지속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희로애락, 그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원래 노자라고 읽습니다만 희로애락은 로라고 읽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론자 보시면 토론과 토논이 있는데 원래 토론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의논을 거듭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논이라고 읽는 게 맞고, 그 회의를 거듭한다는 뜻으로서는 의논이 맞고요. 그렇지만 의견의 뜻으로 얘기할 때는 의론이 분분하다라는 식으로 의론 뒤에 걸로 써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6자 5, 6, 10 이렇게 5, 6, 10 앞에 게 맞고요. 6자라고 읽어야
됩니다만 5, 6월, 6월 할 때는 유라고 있는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목 같은 경우는 목재 할 때는 목이라고 원음대로 읽는 게 맞는데 본음이 맞는데 모과 할 때는 소금 모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이것도 10 같은 경우는 10일 십자가 맞습니다만 10월 할 때는 그렇게 소금 10월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 이것도 8일입니다만 초파일 할 때는 초파일 파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제공할 때는 제대로 읽었습니다만 보리 지혜를 뜻하는 불교에서의 지혜를 뜻할 때는 보리라고 읽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장 도장 도량 이거 둘 다 맞죠? 그런데 태권도장 할 때는 도장이고 불교 용어로서 돌을 닦는 불도를 닦는 마당이란 뜻으로서는 도량의 뜻 도량으로 읽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포가 맞죠? 포가 맞는데, 저기 보시할 때, 적선 시의 따위를 나타낼 때는, 보시라고 읽는 뒤에 거를 맞게 하였습니다. 자,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택이 있죠? 택이 있는데, 요거는 자택, 원래 이제 택자로 읽어야 되죠. 그렇지만, 본댁, 시댁, 댁내 할 때는 댁이라고 소금으로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댁이라는 게 뜻밖의 한자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단 있죠? 단 같은 경우에는 단심, 단이라고 읽어야 됩니다만, 모란이라고, 모란꽃 할 때는 란이라고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동자. 이거 일동, 이동 할 때 그 동이에요. 그 옛날 그 주소명 할 때 동입니다만, 하여간 동굴 할 때는 제대로 읽는 동굴이 맞습니다만, 통찰할 때는 통이라고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당. 이거는 당분이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탕, 설탕 할 때 그때는 탕자라고 있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글맞춤법 53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미의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좀 다룬 적도 있습니다만 제 53항 보시면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자, 그래서 을거나 그러니까 우리 2주차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다 된소리로 하더라도 을거나 을걸, 을게, 을세 이런 식으로 된소리로 하더라도 쓰는 건 어떻게 써줘야 된다? 쓰는 건 평음으로 예사소리로 써줘야 된다.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을거나라고 써줘야 돼요. 을거나로 발음이 되지만 을거리라고 발음되지만 을거리라고 써줘야 됩니다. 을깨라고 발음되지만 을개라고 써줘야 되고 을세라고 발음이 되지만 을세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세라, 을수록 다 발음은 을세라 을수록이에요. 제가 지금 쓰는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을시, 을지, 을진이라. 이거 좀 많이 틀리네요. 을진이라라고 발음이 되니까 을진이라로 많이 쓰시죠. 그렇지만 을진이라로 많이 써줘야겠습니다. 을지라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을지어다, 을지언정. 다 많이 틀리는 것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진대, 을진저, 을시다. 을시다 이런 식으로 다 시라고 그렇게 다 평음으로 예사소리로 이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 요 5가지만 된소리로 적습니다. 이거 이외의 것은 다 예사소리로 적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것 을까, 을꼬, 음니까, 을리까, 을소냐 이런 식으로 을까, 을꼬, 음니까, 을리까, 을소냐 요 5가지만 요것만 된소리로 적고 나머지는 다 예사소리로 적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그 사람은 벌써 떠났을 걸? 이라고 쓰면 안 되죠. 떠났을 거리라고 써줘야 됩니다. 요거는 예외 5개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에 게 맞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믿고 사랑할 찌어다. 이거 좀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 틀리고요. 사랑할 지어다. 이거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향만 같을 쏘냐. 이거는 을쏘냐. 이거 5가지 예외에 들어가네요. 된소리로 적는 5가지 예외에 들어가니까 같을 쏘냐라고 앞에 걸로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자, 2주차 때 배우겠지만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뭐냐? 리을게예요. 리을게. 내가 할게 라고 쓰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게 틀리다는 것, 내가 할게라고 써야 맞는다는 것. 발음은 물론 할게입니다. 할게이지만 할게라고 써야 맞다는 것. 꼭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